여섯 번째 단원은 연산자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파이썬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개념들을 탑재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코딩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부터 슬슬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각 연산자의 특징이 뭔지 파악하도록 한 다음에 연산을 활용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산자 종류입니다. 연산자. 연산을 수행할 때 쓰는 특수기호예요. 연산, 계산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입연산자. 변수에 숫자나 문자열 같은 자료를 대입하거나 연산 결과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어떤 책은 사칙연산자라고도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표로 표시하고요. 나눗셈은 기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눗셈은 슬래시 혹은 슬래시 2개 혹은 퍼센트 기호가 있어요. 차이는 조금 이따가 코드로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항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비교연산자, 관계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이거 우리 어릴 때 배운 거예요. 부등식이라고. 그리고 논리연산자, 이거는 논리연산이라고 하는데 AND와 OR로 계산하거든요. 이 논리연산이라는 거는 명제라는 단어로 배워요. 자, 연산자들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여태까지 계속 사용했었던 거, 대입연산자 이퀄이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예전에 쓰던 수학은요, 이퀄 기호가 대입한다라는 의미랑 같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였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선 무조건 대입한다예요. 같다라는 건 따로 있어요. 자, 대입연산자 사용 예시입니다. 3.14라는 값을 파이에다 대입해라. 12,000이라는 값을 머니에다 대입해라. 3을 A에다 넣고 A에 있는 값을 B에다 넣어라. 그럼 B는 얼마예요? 3이죠. 자, 그 밖에 파이썬에만 있는 표현법이 있는데요. A는 1이고 B는 2일 때 A, B는 B, A라고 하면 두 개 값이 맞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파이썬에만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걸 수합 처리라고 하는데 원래 정석은 이래요. A는 1이고 B는 2다 라고 하면 A라는 공간에 B라는 공간 1과 2가 있죠. 원래 정석대로 하면 두 개 값을 맞바꾸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등장을 시켜요. 일단 A를 C에다 넣어요. 여기 1이 되죠. 그리고 B의 값을 A에다 덮어 씌워요. 얘가 2가 되죠. 그럼 아까 복사해 놓은 C의 값을 B에다 넣어요. 그럼 여기가 1이 되죠. C는 버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A와 B를 보면 2, 1 바뀌어 있죠. 원래 이게 정석인데 이걸 이렇게 한 방에 간단하게 표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는. 이 과정을 코드로 풀이하면 C는 A, A는 B, B는 C 이렇게 세 줄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줄로. 파이썬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간의 데이터 맞교환. A는 1, B는 1이에요. 각각 출력하면은 1, 2 나오죠. 그 다음에 A, B는 B, A라고 한 다음에 다시 출력하면은 2, 1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번엔 산술연산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더하기랑 빼기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곱하기 기호가 두 번 있으면 2 곱하기 3은 당연히 6이죠. 근데 2의
별표 곱하기 기호 2개 넣고 3이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2의 세제곱. 그러면 4, 8, 8이 되겠죠. 거듭제곱이고요. 슬래시는 나눗셈의 몫을 계산합니다.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수점 자리까지 계속 연산을 해요. 하다가 컴퓨터가 소수점을 무제한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지가 못하겠으면 오차를 발생시키고 때려쳐요. 원래 컴퓨터는 소수점을 정확히 계산 못합니다.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슬래시 2개는요, 나눗셈의 정수 부분에 대한 몫을 구해요. 10 나누기 4라고 해보죠. 그럼 이거 초등학교 버전. 몫은 2, 8, 2 해서 나머지 2. 아니구나. 아, 맞네요.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중학교로 올라가면 10 나누기 4 하면은 2, 8에 2 남죠? 그럼 소수점 찍고 5. 이렇게 가죠. 슬래시 하나는 중학교 버전이에요. 슬래시 2개는 초딩 버전이에요. 몫만 구해요. 그러니까 10 슬래시 4라고 하면은 결과가 2.5가 나오는데 10 슬래시 2개 4라고 하면은 몫만 구해요. 그럼 나머지 2는 어디 갔어? 10% 2라고 하면은 나머지만 구해요. 자, 차이 잘 구별하세요. 사칙연산의 결과는 대입연산자를 통해 다른 변수에 대입될 수 있습니다. A는 10이고 B는 4일 때 C는 A 나누기 B라고 하면은 이 결과를 C에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수와 실수의 연산 시에는 정수가 실수 형태로 자동 변환 처리되기 때문에 결과는 실수가 된다. 아마 종종 느끼실 거예요. 코딩보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이거 식으로 풀어볼게요. 1 더하기 1.2는 얼마예요? 2.2죠. 정수와 실수의 계산 결과는 실수가 된다. 이 말을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0으로 나누면 에러 납니다. 자, 간단한 연산이에요. A는 3, B는 4, A 더하기 B를 C에다 넣어라. 그럼 C가 7이 되는 거죠.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 그 첫 번째 코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했죠. A 빼기 B. 그럼 위에서 만든 A와 B라는 변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얘는 3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가 될 거고 3 나누기 4가 되니까 뭐 계산값 0.75래요. 나눗셈 10 나누기 3 하면은 3.3 가다가 지가 못하겠으면 때려칩니다. 마지막에 오차가 발생을 해요. 10 나누기인데 슬래시가 2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몫만 구하고 끝납니다. 얘는 나머지만 구하고요. 자, 3의 5제곱이래요.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단항연산자. 자, x는 100이고요. 대입연산자가 있으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100이 x에 들어갔어요. 다음 줄에서 x 더하기 5래요. 이걸 먼저 봐요. 현재 x가 얼마예요? 100. 그럼 100 더하기 5래요. 그 결과값을 다시 x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요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자기한테 덮어 씌우는 거. 이거를 축약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 스스로 5 증가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모든 사칙연산자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 a 나누기 이퀄 3이라고 하면은 a는 1이 되겠죠.
자, 옆에 결과를 적어 놓긴 했는데 A는 1이래요. A 스스로 100 증가래요. 그럼 100일이 되겠죠? 자, 스스로 10을 곱하래요. 1010이 되겠네요. 3으로 나누래요. 나눠서 몫을 구하래요. 이건 암산으로 못하겠다. 336이래요. 자, 336을 5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6이니까 1이겠네요. 그래서 A값 출력하면 1. 스스로 계속 계산해서 자기가 그 결과를 덮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교연산자입니다. 부등식이에요. 같다, 이퀄 2개. 다르다. 코딩에서 느낌표는요, 낫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같다는 이렇게 배우고 다르다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대입한다랑 같다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같다는 2개가 나오고요. 이걸 키보드로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대기를 느낌표로 표현한 거예요. 크다, 초과, 크거나 같다, 이상, 미만, 작다, 그 다음에 이하, 작거나 같다. 자,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3이 포함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3은 포함되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요거를 이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x가 70보다 큰 거를 찾아라. 70점. 분명히 요구사항은 70점 이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코딩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코딩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필이면 70점이었어. 그럼 여러분이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장학생 선발 명단이었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 응.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말하고 싶은 거는 70이 포함되는 거랑 안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7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지금 한 얘기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어쨌건 70점 이상 되는 걸 찾으라고 해서 그럼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혹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키보드로 이걸 칠 수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타이핑 2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코딩해야 되는 걸 이렇게 했다고요.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70점이었다고. 그럼 이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기호를 잘못 적었기 때문에 나는 누락되겠죠. 근데 이게 장학생 선발 기준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이 콜 하나 때문에 장학금 못 받는 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개발자 고소하지. 네, 항상 오른쪽이요. 같다랑 다르다에서 is와 not is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에서 비교할게요. 평상시에 잘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비교 연산자는 항상 결과가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x가 100이고 y가 1이래요. 그럼 x가 y보다 작다. 말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말 되죠. x가 y랑 같다. 말 안 되죠. x가 y와 다르다. 이건 말 되죠. 비교 연산은 항상 말이 된다 안 된다로만 판단해요. 즉 참이냐 거짓이냐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비교 연산의 결과는 항상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결과 예측한 다음에 실행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얘는 아니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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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요?
아니네요.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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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비교 연산도 하나의 수식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다른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100이 50보다 크다 말 되니까 리절트에 저장되는 거는 true가 됩니다. 그 다음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는요, and하고 or예요. 보통 이제 x가 있고 y가 있고 어떤 연산자가 있는데 이 연산자 자리에 and라고 대놓고 적거나 or라고 적어요. 논리연산의 특징은요, 이 x와 y가 어떤 형태로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일단 and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모두 참인 경우만 결과가 참이에요.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true and true, true, true and false, 거짓, false and true, 거짓, false and false, 거짓. 그러니까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 거짓이네, 거짓. 처음부터 거짓이네요? 그럼 나머지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거짓. 앞에 거짓이 있네요? 볼 필요도 없어. 거짓. 우어연산은 하나라도 참인 게 있으면 결과가 참이에요. 전체가 참이냐 하나라도 참이냐. true or true, true, true or false, true, false or true,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그러니까 우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앞에 게 참이다. 그럼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참이니까. true, 마찬가지로 볼 필요 없어요. false, 그럼 뒤에 거 봐야 돼. 뒤에 거를 봐야 최종 결과가 결정이 돼요. true네요?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연산 결과 쭉 출력한 거니까요. 요거는 설명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not 연산자입니다. 불림값의 변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불림값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어요. true나 false를 부정을 해요. not으로.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돼요. 그래서 not true는 false가 됩니다. not false는 뭐겠어요? true죠. A에다가 true를 저장해요. 그럼 not A는? 그럼 B의 값은 false가 되겠죠. 단순한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넣어놓은 거니까 뭐 이것도 생략할게요.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의 결합이에요. 여기부터 코드를 봅시다. A가 100이 50보다 크대요. 그럼 결과 A는 뭐예요? true죠? B가 20이 10보다 크대요. 그럼 B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true죠? 그럼 A and B는 true and true니까 결과 참이죠. 이런 식으로 연립시킬 수도 있어요.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true. 50이 10과 같다. false. 그러면 true and false는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100이 200과 다르다. and 100이 100과 같다.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true가 되겠죠. 자, 이거 5어로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다시 100이 100보다 크다는 true, 50이 10과 같다는 false, true or false는 true. 여기 출력값이 바뀌겠죠? 100이 200과 다르다. true, 100과 100이 같다. true. 얘는 어차피 true네요.
하나의 코드를 접하시면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본 다음에 본인들의 예측 결과가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대비해 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를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면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응용하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즈 연산자입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이즈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편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 이걸 꼭 한자어로 풀이해놔요. 항등 연산자 이퀄 2개, 그리고 이즈는 완전 항등 연산자래요. 입에 안 붙어, 이게 안만 해도. 자, 이퀄 2개는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두 변수의 내용이 일치하면 true로 판정해요. 그러니까 이퀄 2개는 1과 1.0을 같다고 판정하고요. 1과 1.0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걸 거짓으로 판정해요. 자, 근데 완전 항등연산자 is 얘는 1 is 1.0 인트와 플로트 사이죠. 데이터 타입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true로 판정해요. 이거를 거짓으로 판정해요. 1.0 is 1.0은 true죠. 여기 not is라고 써야 되는 잘못 쓴 것 같네. not is. 1은 1.0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true로 판정을 해요. 네, 여기 연산자 이거 오타예요. not is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분야 같은 데서는 이걸 쓰는데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 같은데 뭐 그런 데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계치라고 하면 통계를 그 의학 같은 데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연산자를 쓰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근데 뭐 설문조사 결과를 갖다 통계를 낸다. 그때는 대충 두리뭉실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로 써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도가 몇 프로다 뭐 이런 걸 판정을 해요. 일반적인 사회조사 분야는 대충 결과 정확도가 한 65% 정도 나오면 대충 괜찮은데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반은 넘게 맞추는 거잖아. 근데 의학 분야는 95% 미만은 다 쓰레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 목숨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결과치들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해요. 굉장히 그래서 계산도 정밀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 분야에서는 아마 이걸 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이거 평소에 안 써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시면 돼요. 자, 비교를 위해서 변수값을 x는 100, y는 100.0이라고 했습니다. 이퀄 두 개로 비교하면 1과 1.0을 같다고 판단하니까 true예요. x와 y가 다르다. 100과 100.0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이 돼요. 똑같은 건데 왜 다르다고 우기냐는 거죠. 근데 is로 하면은 정수와 실수니까 다르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짓. x는 y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상관없어요. 나도 헷갈렸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네. A. 왜 이래? 키보드가 막 혼자 움직인다. 왜 이래? 아, 지금 여기 얘가 눌리나? 태블릿이 문제였네요. 5. is not 4. 프린트.
슬슬 3.12를 괜히 깔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not is 자체가 없네. not is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is not. is not. 그럼 PPT에서 지금 이 페이지는 완벽하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is not. 여기도 is not. 자, 변경된 파일을 일단은 요거 오늘 그냥 각자 필기만 해놓으시고요. 이 파일 수정 버전은 제가 내일 다시 배포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연산자 우선순위 다 필요 없고 괄호로 감싸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 밖에 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x 플러스 1을 먼저 해요? x제곱을 먼저 해요? 제곱을 먼저 하잖아요. 지수연산이 그 다음이고요.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면 x 플러스 1을 먼저 합니다. 괄호가 일단 먼저 짱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 표현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 비교연산. 근데 이거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다만 논리연산에서 AND가 5어보다 우선합니다. 이것만 힘줘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연산자 종류에는 대입사 측 단항 비교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나눗셈의 경우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슬래시, 정수형의 목만 계산하는 슬래시 2개, 나머지만 계산하는 퍼센트, 이렇게 세 종류로 세분화됩니다. 요걸 좀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항 연산자는 어떤 변수의 값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는 연산자다. 말로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x 플러스 이퀄 2 이렇게 하면은 x에다가 2를 더한 결과를 다시 x에다 덮어 씌워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할 때 x 스스로 2 증가. 이게 더 쉽죠. x 마이너스 이퀄 10이라면 x 스스로 10 감소. x
곱하기 이퀄 10이라고 하면 x 스스로 10배 뻥튀기. 스스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동일 여부와 크기를 비교. 같은지 다른지 혹은 큰지 작은지 해서 논리형 결과값 항상 true 혹은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논리형 산자는 and나 or를 수행하고 결과를 논리형, 마찬가지로 true, false로 반환합니다. 자, 용어 정리 문제.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모두 참인 경우만 결과가 참인 것은. 그쵸, and.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하나라도 참인 경우 결과가 있으면 답이 너무 뻔하네. 그쵸? 주어진 논리값을 부정하는 연산자는 not.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연습 문제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3시까지 충분할까요? 네, 그 대신에 3시, 자, 잠깐만. 3시까지 실습. 그럼 10분 쉬는 시간이죠? 이제부터 제가 왜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1시간씩 딱딱 끊어지면 좋은데 제가 그걸 잘 못 맞춘다 그랬죠?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3시까지 실습하시고요. 이 사이에 쉬는 시간 아니에요? 3시 10분까지요? 아, 3시 10분? 3시 5분? 그래, 10분. 내에서 5분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제부터, 3시 15분. 자, 이제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연습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네, 요거 3개 문제 3시 15분까지 하시고, 대신에 쉬는 시간 15분 드릴게요. 3시 반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자, 요 문장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시면 돼요. 강 연구과제 풀이. 문제 1-1. 다음의 주가가 89,000원이고 네이버의 주가가 75만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음 주식 100주랑 네이버 주식 20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계산해라. 자, 그럼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주가를 먼저 변수로 잡습니다. 다음은 89,000원. 네이버는 751000. 자,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액 토탈은 다음 주가를 100개 갖고 있고요. 더하기 네이버를 20개 갖고 있대요. 프린트 토탈 그러면은 금액이 나오죠. 자,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요. 네. 자, 문제 1-2. 자, 문제 1에서 구한 주식 총액에서 다음과 네이버의 주가가 각각 5% 그리고 복사가 안 되네.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자, 일단 네이버하고 다음이라고 하는 변수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어서 갈게요. 다음에 하락한 가격. 다운, 다음, DAUM, 다운은
다음에서 5%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95%가 된 거죠. 그래서 곱하기 0.95 합니다. 네이버의 하락한 가격. 네이버 다우는 네이버 곱하기 0.9 합니다. 자, 이제 하락한 가격으로 현재 보유액을 구해요. 애프터는 다운. 자, 다음을 100주 갖고 있다 그랬죠? 플러스 네이버 다운을 20개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현재 보유한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 보유한 금액을 구해라가 아니에요. 손실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했던 토탈에서 이 애프터를 뺀 게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손실액은 이전 보유액 빼기 현재 보유액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로스는 토탈에서 애프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손실을 봤다가 나오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문제 2. 문제 2는 내용이 기니까 여기 문제 적는 건 생략할게요. 자, 일단 문제 요구사항이요. 사용자로부터 체중을 의미하는 정수형 변수 my weight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돼요. 체중이고요. 정수형이에요. 체중 변수는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라고 했죠. 자, my weight는 입력받은 건 무조건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정수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는 int죠. 근데 이걸 이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a는 한 다음에 input 체중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이 결과를 a에다 담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사용했을 때 그 반환되는 결과를 다른 함수한테 또 이어서 쓸 거면 인풋의 결과는 a죠. 요 a는 여기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풋의 결과가 얘랑 똑같죠. 말 되나요? 그럼 중복되는 a 제거하고 인풋을 이 자리에 바로 넣어도 돼요. 인풋을 이 자리에 바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함수 안에서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으면 안쪽 게 먼저 실행됩니다. 얘가 먼저 실행돼서 입력값을 받고 그 결과를 갖고 정수를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
실수형이에요. 그리고 키는 지금 미터 단위라 그랬죠. 자, 우리가 보통 키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자기 키 얼마예요? 그럼 17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얘는 센티미터 단위죠. 이걸 미터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75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형으로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입력할 때 1.75라고 입력 안 하고 175라고 입력하면 계산값 안 나와요. my hate는 플루트, 실수니까 플루트로 바꾸고요. input, 키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신체 질량 지수는 수식이요. 신체 질량 지수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 제곱이래요.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래요. 제곱은 곱하기 2번 하면 된다 그랬죠? 프린트 BMI라고 하면 되겠죠. 자, 체중을 입력하세요. 오늘 아침에 쟀을 때 이거였고요. 제 키가 175니까 네. 175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말해놓고 내가 그랬네. 1.75라고 해야죠.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